자, 김남국 의원 뭐 윤리위제소 이게 윤리위제소라는 게 이제 국회 윤리위를 말하는 거죠. 당 윤리위가 아니라. 네. 윤리 예, 특위. 뭐 탈당을 했으니까. 예. 아, 근데 나는 우리 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뭐 부당한 일이고 뭐 불법적인 일이라면 당연히 뭐 또 뭐 꼭 불법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윤리위 제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나는 우리 이런 제소를 운운하는 분들한테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가상 재산, 암호화폐에 대해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70점 넘는 분들이 이거 이거 제소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난 궁금해요. 이 윤리위 제소한 사안 두 가지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제소하게 됐냐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품위 유지 손상인데 네. 상임위 활동 중에 잠깐 이제 코인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 하나 하고, 하나는 뭐였죠?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 이게 제소해서 제명까지 갈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꾸려놓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조사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 그냥 국회 윤리특위로 옮겨가서 요 두 가지 사안에 해당되는 부분, 뭐 값도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뭐 바로 끝나는 처리 거니까. 끝날 수도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 이제 지지자들이 막 이제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때 같이 연명한 국회의원들 명단도 돌고 있고 한데,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지지자들이 왜 화가 나냐면요. 아니, 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흘린 정보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FIU하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 여기서 그 정보가 나갈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언론 보도는 검찰 관계자 발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줬네. 그리고 아까 법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이 김남국 의원 그 가상 지갑을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그 기각이 되니까, 두 번이나 기각이 되니까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그렇지. 누가 봐도 아닌가라는 게 맞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아마 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을 아마 발부할 거예요. 최근에 그 여론이 마치 그 영장을 발부해야 될 여론 조사가 높게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 57%가 나왔죠. 네. 아니 봐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검찰 솔루션에 맞아요. 바로 그냥 다 빠짐없이 이렇게 휘말리고, 아니 이 꼬라지를 계속 봐야 되냐 이거야. 지지자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제가 아까 징계 사유 한 가지는 네. 이제 가상 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해충돌 관련될 수 있냐 없냐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이제 하는 걸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요거예요. 이해충돌? 아니, 그러면 우리 이해충돌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이제 가상 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냐, 뭐 요 딱 두 가지니까. 이거 아니 둘다 가상자산은 갖고 있지 마라, 그런 게 있나요? 혹은 뭐 백지 신탁하라.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나요? 국힘에서는 이 액션들이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윤리특위에서 정해놓은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또 국회의원들의 뭐 행태긴 하지만, 거기에 소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의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결정을 내리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건은 그냥 그 절차를 지키지 말고 그냥 넘겨와서 다 우리 뭐 제명을 하든 그 절차를 밟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엄연한 절차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절차를 다 지킨 채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뛰어넘고 그냥 바로 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신났어요, 거죠. 아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면 또 전환용은 진짜 저쪽입니다. 열불이 터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동 대처해야 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아니에요?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김남국이 그 가상 자산으로 덮어버렸어. 그래, 국민의힘은 항상 그런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민주당까지 여기 합세해서 이슈를 더 키우고 있단 말이야. 이런 등신들을 뭐하러 계속 국회에 남겨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김남국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맞아요. 김남국 지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국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또 검찰과 언론의 그 유착을 통한 우리 당 쪽, 민주 진영 쪽 관계자들을 얼마나 악마화하고 진짜 마녀 사냥을 해왔습니까? 한둘입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아니 가상 자산은
그야말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비밀들이 다 파기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막 공개가 되고 누설이 되고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맞아요. 이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는 이런 그 정말 야만적 행위인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뭐 이슈에서 거론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제 성향은 그 김용민 이사장님이 잘 아십니다. 제가 뭐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인 사람은 아닌데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 첫 번째는 그 저기 뭐 이해 충돌 부분인데 사실은 그 이해 충돌을 가장 많이 일으킨 거는 역대로 국민의힘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에서 구토교통이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뭐 전문자들이에요. 뭐 건설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토교통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면은 국민의힘은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이 절대 뭐 국토교통에 가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굉장히 좀 뭐 껄끄러워하는 주제가 돈봉투 사건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돈봉투 사건에서 그거 주목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돈봉투 사건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그 저기 뭐 86세대 퇴진론이 막 불붙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권 전반,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 있는 86세대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세대 교체론이 쏙 들어갔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뭐 여론이 형성되고 있냐면은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세대 교체론이 확 죽어버렸죠. 거기에 더 나아간 것은 민주당 내에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의 이 문제를 부패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까지 묻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상대 쪽에서는 호재를 만났는데 아니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캐비넷이 끝나면 다음 캐비넷이 또 없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총장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막 그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의원들 있잖아요. 지금 막 완전히 저 김남국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나오다시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의심해야 될 부분이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에다가 나는 건들지 마. 나는 건들지 마.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이제 멸사봉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건들지 마. 큰 질량으로 나는 건들지 마. 나도 건들지 마세요. 내가 왜 수박이야? 그러니까요. 김남국 의원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매번이래, 매번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일을 이제 이런 일에 휩싸여서 논란이 되면 무조건 뭐 가짜 뉴스다,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또 동료 의원들은 이렇게 내부 총질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또 언론도 신이 났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에서 김남국의 동지처럼 해도 윤리위 제소 이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 하려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참.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2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야 윤리위에 이걸 제출할 수가 있어서 관례에 따라서 빨리 서명할 수 있는 원내대표단이랑 당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맞아요. 서명을 한 건데 이거를 황운하도 그래서 이름을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제 갈라치기 하려는 용도로 이거를 기사를 쓴 거예요.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런 기사가 매일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 역대로 징계위 갈 때 저는 결국은 이게 징계위에서 하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가상이잖아요. 가상을 좀 쉽게 말하면 그게 페이크예요. 페이크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페이크 자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상자산으로 징계위를 회부한다면은 징계위도 가상으로 해야지. 가상 징계 꾸려야지.
근데 진짜 그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못 정했대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할지 네. 증권으로 할지 진짜 현금으로 할지 정하지 못해서 못했죠. 이후에 연결되는 재산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 불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가상자산 거래한 것만 놓고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자산이라는 게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자산일 수도 실체 있거든요. 없어요. 상상 자산일 수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 네. 화폐는 안정성이 기본인데 안정성이 전혀 없는 화폐가 바로 이제 가상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60억이라는 게 네. 최고가였을 때 60억 아니야? 네. 그때 그 저기 환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뭐 그냥 60억 허명일 뿐이야. 허상이죠, 허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일 뿐이야. 근데 그 언론 보도만 보고 김남국 의원이 진짜로 6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대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시험 의원 봐야 총회에서 된다고. 발언을 그 했고 시험 봐야 된다. 그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코 가상 자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항상 저기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체 자산, 실물에 KTX라든지. 실체. 왜냐하면 그 실상 자산. 왜냐하면 그 저희 실상 집 자산. 앞에 저희 집 앞에 그 박덕흠 운영하시는 건설사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직선거리 한 적이 100m 정도인데 제가 한 가지 뭐 웃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그 건설사가 박덕흠 의원이 한창 이제 여론을 시끄럽게 되니까 그 저기 뭐 상호를 내렸어요. 건설사 문을 상호로 내린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가상 자산이라 항상 저기 실물 자산에 투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또 동시에 자기 이제 뭐 실물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인허가 쪽을 잘 건드리시는 거예요. 인허가 쪽을 잘 해가지고. 네. 처음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것이 가상자산 전수조사하자 국회의원들도 뭐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약간 미적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인가 시간을 번 다음에 하자 다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보면서 그 내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는 그 털어도 안 나오겠다 이거를 확인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다들 현물 가지고 있고 아니, 가상자산 그러니까 투자하지 봐봐. 않았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있죠. 이를테면은 저한테 뭐 10억이 있으면은 강남에 땅을 사지 코인에 왜 합니까?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030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가상화폐 투자,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 좀 악마화를 하고 있어서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 사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걔네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그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과 충돌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 얘기해봐야 그랬냐 내가 이러고 넘어갈 애들이니까 그러더니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범죄화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깨끗해야 돼. 우리는 깨끗해야 돼. 티끌도 없어야 돼. 네. 아니 깨끗해야죠. 뭐 깨끗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도 역시 이제는 저당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하자 이런 얘기가 아닌데 나보다만 깨끗해. 소송비 지들 돈으로 내라고. 난 대납했잖아. 법원에서 나왔잖아 결과. 모 언론사에서는 정치부 한 명, 사회부 한 명, 경제부 한 명 이렇게 해서 김남국 TF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꼭 하나의 언론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뭐 김건희 TF는 안 꾸리고 뭐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왜 안 꾸리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신났다 하고 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잘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저는 좀 신났다라는 분위기가 아니, 느껴져요. 그것도- 이름도 정해졌네요. TFL로. TFL 태스크 포스 레이디. 근데 이제 저는 하여튼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끝날 때까지 김남국을 우려먹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일 그 후쿠시마 오염수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학자 국민의힘이 초청하는 게 내일이죠. 옥스퍼드 명예교수. 하여튼 뭐 이 국민들이 이제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론들이 단체로 뭉쳐가지고 진보든 보수든 한 놈만 패면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겠지. 국민들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개돼지 취급을 안 받으려면은 이 이슈에 함몰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제대로 좀 간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좀 빨리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당장 앞으로 생선, 김, 그리고 미역, 소금. 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앞으로?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빨리 뜻을 모아야 하고 윤석열이가 야, 이 국내 여론이 무섭네. 내년 총선 이러다간 끝장나겠네. 이런 염려가 있어줘야 지금 같은 대응을 안 하지 않겠어요? 뭐 중국 보니까 정말 무섭게 나오대. 어? 중국은 야 그렇게 괜찮으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서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G7 열리는 후쿠시마에서 그 오는 히로시마? 정상들 히로시마에서 거기 오는 정상들에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뭐 음식 그러니까 재료들 식재료. 제공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뭐 아니었습니까? 내가 먹어봐서 알아. 내 먹어봐서 아는데. 후쿠시마 가지고 오이도 먹었어. 검색해봐라. 오이 맛있던데. 그런데 저기 용산 대통령실은 총선에 대해서 걱정이나 우려가 별로 없는 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 연구원장의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시는 분이 앉혀놨기 그렇지. 때문에 예. 총선에 대해서 불리한 정보나 자료가 용산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네. 뚜껑 열릴 때까지는 네. 낙관만 할 것이다. 다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또 계속 부채질하대.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보고 지금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라는 어떤 그 보고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선거 당일에 뚜껑을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대패한 걸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신나실 분이 있죠. 예. 황교안 예. 전 총리. 부정 예, 선거. 부정 이게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보세요. 윤 대통령님 이제서야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광야의 목소리야. 진짜. 광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 불꽃 세례를 맞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황교안 총리가 아스팔트 보수에서 광야의 보수로 이제 예, 또다시 머리를 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부정선거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장 예, 비방을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 K-보팅 시스템이 없었어요. K-보팅만 얘기를 하세요. K-보팅. 예, 팩트만 얘기할까요? 예. 팩트만 얘기할까요? 팩트만 얘기를 하세요. 사실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김기현은 사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이 아니라 이제 김남국 의원 이 이슈 길어지는 거는 이건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 사안을 덮기 위한 거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좀 정신 차리고 또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자꾸 논의된 내용을 언론사에 흘리는 이런 쓸개 빠진 최고위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네?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다 알면서 그래. 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갑돌이와 갑석이라고. 아이고. 팩트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시 공격하지 마시고 팩트만 얘기하세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신당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당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유력 대선 주자예요. 그렇지. 대선 주자인데 그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있었듯이. 그런데 현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신당에 갈 이유가 없는 게 제가 뭐 민주당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차피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기점으로 급격히 레임덕 만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당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네, 그렇지. 근데 민주당은 자꾸 이렇게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 괴롭히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옮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신당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앞세우고 또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호의를 표시하는 이런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당내 수박들은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겠다. 마치 저기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저 탄핵 전에 그 열린우리당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듯이 만약 진짜 계속 흔들고 그 진짜 이게 같은 당의 동지인지 의문이 드는 행위를 계속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완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굉장히 지금 당내 수박들을 경고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도 사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누구? 이재명 대표랑. 김종인은 네. 사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내 뜻한 김종인 곳에 대표 가는 도와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사이 나쁜 사람이요. 우리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를 프로 스포츠 하듯이 하는 분이에요. 대신에 시즌 끝나면은 딴 데서 영입해 가면 거기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 세상에 대신에 정치를 프로 스포츠로 하는 양반이야.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대표가 절대 같이 손 안 잡을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철수영. 한마디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과는 언제라도 손잡을 의향이 있습니다. 네. 그 철수는 언제 죽나 모르겠어요. 참 안 죽는다고 자, 봐요. 영감님 당 이름 정했습니다. 뭔데? 신당 제목 신난당. 어떻습니까? 재미난 당도 있어. 네, 신난당. 짜증난당, 재미난 당. 잘났당.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왁자지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이래,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안규령 대변인, 그리고 공희준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